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 오늘은 좀 빠집니다. 이 자칫하다가는 6만원대 이어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5만 1,100원까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불길합니다.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뭐냐면요, 뭔가 내리누르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횡보 구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밑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 물론 세력에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갑자기 51,100원까지 갔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요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횡보 구간이 2달 이상 이어지면서 살짝 지루해지는 모습인데, 갑자기 밑으로 확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되긴 했지만 과연 이게 단기 저점이 맞는 건지, 다시 뺀다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 동향 좀 보시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여러분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외국인의 매수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수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밑에서 물량을 조용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강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신용융자 담보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부담됩니다. 원전 종목, 특히 두산, 개인들의 기대감 포무라 그러죠. 나만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되죠. 레버리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먼저 외국인들 매수 단계가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공매도도 무시 못하죠.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ETF입니다. 원전 ETF가 우후죽순처럼 설정이 되면서 여기 편입된 종목들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로스컷이 나갑니다. 지난번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 물량이 털렸을 때 개인들만 털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로스컷이 나왔어요. 일정 구간을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도 신용이나 담보대출 받아서 들어갔는데 빠지니까, 스탁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ETF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두산은 제가 보기엔요, 지금 올라오면은 당연히 팔 거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누구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반등 시 매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여러분 두산 기존에도 계속 고평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제가 가끔씩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나와 있는데, 현대차랑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현대차가 45조 정도 되죠. 두산이 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시총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는 현대차를 추월했었어요, 두산이.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일단 기업 내용을 보면은 두산은 분기 매출이 4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2,000억. 현대차는 분기 매출이 44조. 영업이익이 두산의 매출만큼 나옵니다. 3조가 넘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매출액과 이익에서 10배에서 20배가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이 10% 내외가 차이가 난다? 아무리 주식이 수치보다는 투자 심리가 중요하고 포머의 심리가 중요하지만 살짝 오버 같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거죠. 원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매출액과 이익에서 10배, 30배 차이가 나는 기업과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 매출액과 이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적인 부분. 근데 시가총액 당연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10% 내외. 글쎄요,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수치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이런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빠지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본격적인 조정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나온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한 번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급등락 가능성,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은요, 두산 조인트 벤처도 무산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참 골치 아픈데 리스크를 전부 한수원에 떠넘겨 버렸어요.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이 체코 계약이 껍데기 계약이었죠. 로얄티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포기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 자체도 무산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만 되면 웨스팅하우스 상당히 짜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두산 에너비 같은 종목들 만들긴 잘 만듭니다. 이거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반도체랑 비슷한데 기본적인 설계 기술이 없어요.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만들긴 잘 만드는데 캘컴에다가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근본적인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설계할 테니까 니네가 만들어봐. 이거 아닙니까? 저거랑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관계랑 똑같죠.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듭니다. 잘 돌아가면 좋은데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하고 두산이 만들었는데 여기 로얄티 줘야 됩니다. 누가 갑이겠습니까? 얘가 갑입니다, 여러분. 무리한 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산이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정계의 TSMC라 그럽니다. 만드는 건 잘 만들죠. 파운드리 기술. 근데 기본적인 설계 기술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이 갖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와 SMR 협력을 했다. 아마존과 계약을 했죠. 왜 빅테크들이 원전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작년부터 시작됐죠. 전력망을 다 교체하는 거. 근데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SMR은 대형 원전 대비 건설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북미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한 에너지원이죠. 이것 때문에 SMR 관련 종목이 급등이 나왔고 빌 게이츠님이 20년 전에 찜했다. 테라파워를 세웠죠. 9천억을 유치했고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올 것이다. AI 데이터 센터가 되면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여러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우리나라보다 2배 가까이 더 먹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SMR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빅테크 CEO들이 SMR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샘 울트만. 아예 회사를 세웠죠. 테라파워. 그리고 미국 정부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이 미국에 가서 원전을 지어달라. 설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가 만들어라. 조인트 벤처. 근데 무산됐죠.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미국의 원전 정책이 180도 바뀌었어요.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두산이 운전자본 부담,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잠보각제인데 이게 밖에 지분 담보로 2조 가까운 대출을 했고 채권 발행이 있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합니다. 돈이 없다는 거. 이 유동성 문제가 한번 불거지기 시작하잖아요? 위기설이 몰리면서 주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 두산 에너비리티. 리스크는 한수원에 떠넘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가 무산됐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빅테크와 SMR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 20년 전에 이미 빌 게이츠가 찜했죠.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AI 시대. 그리고 SMR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 빌 게이츠와 샘 울트만. 테라파워를 세웠죠. 빌 게이츠가 아예. 다섯 번째, 미국 원전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죠. 25년 동안 300개를 짓겠다. 그리고 유동성 문제 아직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근데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두산 보시면은요, 차트상에서 제가 그랬죠. 이거 굉장히 수상한 거라고. 이거 그냥 빠진 거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여기서 개인들만 털렸습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그리고 ETF 물량들이 나왔죠. 로스컴 물량들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역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급등 나왔습니다. 올해 오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왔습니다.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간 거죠.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공매도, 그리고 ETF도 설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했다가 환매수, 스퀴즈가 나오면 주가 급등합니다. 급등했다 급락해버려요.
예전에 에코프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23년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주가 급등했다 급락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 이 친구들이 공매도했다가 환매수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두산도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밑에 조짐이 나오고 있죠. 벌써 한 번 급락했다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한 4, 5년 되죠. 여기서 먼저 하향 매집을 하다가 시도가 나왔고 다시 뺐다가 올렸습니다. 매집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는데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7배, 8배다? 글쎄요.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상회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아주 길게 봤을 땐 더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접어들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조정단 조정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를 키를 쥐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략을 아는 겁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돼요. 움직일 때마다 매집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신호와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캐치해야 됩니다. 3단계, 4단계 가면 팔 준비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박 대표가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두산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왼쪽에 시나리오와 타점이 나와 있죠. 매매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기술적 매매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문자로 두산하고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식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여기서 공부도 하고 속보, 이슈, 매매 사인, 차트 분석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승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7분이 대기 중이시죠? 공부방과 리포트 두 개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문자 신호를 달라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방보다 이게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러스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두산을 타점을 문자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에 영상 보시고 두산이라 보내시면 월요일부터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방과 문자 신호 그 다음에 종목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리포트 아시겠지만 여러분 두산을 포함해서 최근에 7월부터 조방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재가 잘 반영이 안 되고 7월 달부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펀드에 담겨진 조방원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사고 있을까요? 바로 금리나 수혜주들입니다. 9월 16, 17일 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때 인하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제 금리가 화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했죠. 이미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베팅한 종목 중에 조방원이 없다는 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IT나 바이오나 중소형주가 갑니다. 대출이 많거나 빚이 많거나 자금 부담이 큰 기업들, 이자 비용이 큰 기업들이 갑니다. 관련 종목들 제가 리스트업 했습니다. 탑픽 10종목.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종목입니다. 010-3158-8575 문자를 금리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현금 있으신 분은 당장 월요일날 선침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타점까지 나와 있죠. 금리라고 보내시면 종목 리포트를 박 대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관련 종목 리포트죠. 두산 R 기술적 신화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 타점이 다 공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촉이 좀 좋은 편인데요. 매매하면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보지만 갑자기 이렇게 횡보하다 급락할 때 밑으로 쭉 뺄 때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식이 아마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수상합니다.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긴 하는데 이러다가 실제로 방향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세력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만 털렸습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ETF 손절매가 나왔죠. 한마디로 두산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이 기간이 이어졌어요. 오랫동안 방향을 못 잡고 특별히 악재가 없었는데 한수원이 터졌죠. 근데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라는 거. 그죠? 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 무산됐어요. 주가가 흔들립니다. 특히 개인들이 심리에 취약하죠. 여러분, 피오와 포모입니다. 피오는 공포고 포모는 기대감에 사는 거죠. 피오일 때 사야 되는데 팔고 포모일 때 팔아야 되는데 삽니다. 이번에도 이 공포의 구간에서 정리해버렸어요. 개인들이 오히려 사야 되는데.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심리적으로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박 대표 리포트 안에 그런 기술적 신호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과 두산의 예상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항상 공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하시면서 또 이렇게 손절매 세력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정확한 신호와 패턴을 포착한 박 대표의 타점 문자를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두산 같은 종목들 조선, 방산, 원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좋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물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세력들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을 심리적으로 쫓기게 만드는 거죠. 피오와 포모를 이용해서 쫓아가 사서 물리고 쫓아가서 팔았는데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 물량 다 털립니다. 말하자면 개미 털기 당하는 거죠. 털리지 않은 방법은 정확한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관보다 먼저 움직이면 돼요. 신호를 파악해서 이 내용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매 타이밍, 타점, 방법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산이라 보내시면 여러분 물량 털리지 않게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금리 리포트 보내드릴 건데 나는 정말 이 리포트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 문자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3번과 4번의 핵심 중소형주 탑픽 종목들 미리 선취해 두시면 대박이 날 종목들입니다.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종목들입니다.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미리 선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월달에 가서 사면 안 되겠느냐? 금리 내린 다음에 그때는 이미 이 스마트 머니들 얘네들이 팔고 나올 시기입니다. 여러분 뒷북 치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스마트 머니가 돼야 됩니다. 먼저 치고 들어가야죠. 금리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목 리포트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 그렇다고 두산을 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목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금리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